투자의 대가들이 쓴 책들 정말 많잖아요. 다들 한 번쯤 읽어보셨을 텐데 막상 읽고 나면 그래서 뭘 어쩌라는 건지 좀 막막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려운 걸 해보려고 합니다. 이 위대한 책 9권에 담긴 지혜를요, 딱 하나, 바로 쓸 수 있는 플레이북으로 쫙 압축해 드릴게요. 핵심만 쏙쏙 뽑아서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워런 버핏, 찰리 먼거, 제시 리버무어.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무슨 미래를 보는 특별한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만 모르는 비밀 정보가 있는 걸까요? 사실 정답은요, 무슨 대단한 비밀 하나가 아니에요. 성공적인 투자는 뭐랄까, 세 부분으로 딱 짜인 하나의 플레이북 같은 거거든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잘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볼 플레이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살 것인가? 두 번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 언제 행동할 것인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걸 합쳐서 완성된 플레이북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플레이북의 첫 번째 장을 펼쳐보겠습니다. 모든 투자의 출발점이죠. 바로 무엇을 사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화면에 뜨는 종목 코드를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사업체, 동업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한국형 가치 투자에서도 강조하듯이 모든 위대한 투자는 바로 이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어떤 기업의 동업자가 되어야 할까요? 여기서 페토 씨가 말한 경제적 해자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옛날 성을 둘러싼 해자 아시죠? 경쟁자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막, 바로 그런 걸 가진 기업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해자라는 게 그냥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처럼 이름만 들어도 아는 강력한 브랜드. 또 우리가 은행 계좌 잘 안 바꾸는 것처럼 바꾸기 귀찮게 만드는 전환 비용. 그리고 카카오톡처럼 쓰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더 좋아지는 네트워크 효과. 마지막으로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확 낮추는 원가 우위나 효율적 규모가 있죠. 앞으로 기업을 보실 때 이 5가지 체크리스트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좋은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가졌다고 해서 투자가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예요. 플레이북의 두 번째 단계, 바로 투자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한 생각의 기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기업을 골랐다고 해도요, 시장이 막 흔들릴 때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투자는 심리전이거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하워드 막스가 말한 2차적 사고입니다. 1차적 사고는 단순해요. 이 회사 실적 좋네? 사자. 이게 끝이죠. 하지만 2차적 사고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모두가 실적이 좋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잖아. 그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다 들어간 거 아닐까? 만약에 기대만큼이 아니라 그냥 좀 좋기만 하면 주가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뭐? 라는 질문을 던질 줄 아는 능력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 제시 리버무어의 이 말은 우리가 왜 심리를 알아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기술이나 환경은 계속 바뀌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탐욕과 공포라는 감정은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찰리 먼거가 아주 강력한 도구를 하나 알려줍니다. 바로 정신 모델의 격자라는 건데요. 문제를 볼 때 경제학이라는 렌즈 하나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학, 역사, 생물학 같은 다양한 학문의 렌즈를 겹쳐서 세상을 훨씬 입체적으로 보라는 거죠. 그래야 망치를 든 사람 눈에는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먼거가 알려준 또 하나의 기가 막힌 기술은 바로 거꾸로 생각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까? 이걸 고민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투자에 반드시 실패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실패로 가는 길을 미리 다 알아내서 피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성공으로 가는 길만 남게 된다는 거죠. 정말 현명한 방법 아닌가요? 자, 이제 플레이북의 마지막 장입니다. 훌륭한 분석과 사고방식을 갖췄어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이냐? 바로 실행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분석을 끝냈다고 해도요, 막상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공포와 탐욕이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감정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무기,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제시 리버모어는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규칙을 썼습니다. 바로 10% 손절매 규칙이죠. 내가 산 가격에서 10%가 떨어지면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그냥 즉시 파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기계적인 리스크 관리의 상징이죠. 내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이기도 하고요. 마크 미너비니부터 제시 리버모어까지 추세를 따르는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단 하나의 원칙이 바로 이겁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을 지키는 겁니다. 손실은 짧게 끊어내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라. 사실 이게 실행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실행 시스템은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리스크 통제고요. 그 다음에 타이밍과 포지션 규모 조절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단단하게 받쳐주는 기반이 바로 심리적 규율이죠. 결국 내 감정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시스템을 믿고 따르는 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세 가지 파트를 하나로 쫙 묶어서 완벽한 투자자의 플레이북을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결국 완성된 플레이북은 이 세 가지로 딱 요약됩니다. 첫째, 튼튼한 해자를 가진 좋은 기업을 찾는 기초. 둘째, 남들보다 한 수 위를 내다보는 사고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칙대로 행동하는 실행력.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모두 맞물려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치 투자자, 트레이더, 이렇게 딱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진짜 대가들은 그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듭니다. 워런 버핏도 언제 팔아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위대한 트레이더도 기업의 기본적인 가치를 무시하지 않거든요. 진정한 고수는 이 모든 영역을 통합해서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 본 이 플레이북을 보시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업을 분석하는 것,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 원칙대로 실행하는 것 중에서 어느 부분이 가장 강점이고 또 어떤 부분을 앞으로 더 채워나가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열쇠가 될 겁니다.